Hey guys! 안녕 여러분. 오! 토맹입니다. 네, 저번에 연애 상담에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연애 상담을 하러 왔는데요. 연애 상담을 하기 위해 옷도 약간 미란다처럼, 뭔지 아시죠? 약간 좀 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고, 한번 시작을 해보기 전에 내 헤드폰 어디 갔니? 연애 고민은 이제 좀 센 캐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세게 이제 미란다처럼 입고 왔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88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고등학교? 관심 가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주말에 놀댐 스토리 올렸길래 누르고 나서부터 쭉 대화하고 지낸 지 좀 지나고 왕사남 자기 안 봤다고 보러 가야 하는데 친구들이 이미 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먼저 같이 보러 가자고 하고 만나서 보고 왔거든요. 팝콘도 하나 나눠 먹으려고 일부러 큰 거 시킨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부끄러워서 일부러 제 거 따로 시켜 먹고 왜 그랬어? 대화 내내 저 뚫어져라 쳐다봐주고 집도 데려다줘서 나를 좋아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뭐지?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얘가 저를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속 며칠 동안 봐서 반 여자애들도 눈치 깠고 저는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쳐다봐주고 제 쪽으로 안 다가오는데 그때부터인지 자꾸 걔가 신경 쓰여요. 원래 좋아하면 그 사람만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귀 빨개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걔랑 놀 때 대화할 때 한 번도 빨개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좀 귀엽다고 느꼈고 안 좋아하는 것 같다기에는 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수업 듣다가도 걔 생각하느라 놓치고 막 가끔 보고 싶어지고 틈만 나면 걔 생각이 나요. 근데 막상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고요. 시험 끝나고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먼저 고백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막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나 걔 좋아하나 보다 싶다가도 집에 와서 밤에 생각해보면 나는 걔를 보면 심장이 안 뛰는데 안 좋아하는 거 아닌지 어장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고 그렇다기에는 막 사귀는 망상도 하고 노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연락도 계속 기다리고 저번에 제 마음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너무 복잡한 마음에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미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제 상태로는 제가 걔한테 고백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누구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막 그 사람이랑 놀 때 엄청 재밌고 신나고 그 사람이랑 노는 날을 기다려줬나? 저는 안 기다려줬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나 얘 좋아하나 보다. 걔 생각도 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도 이분이랑 똑같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귀 빨개지고 이런 게 안 느껴져서 저는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막상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진 않을까? 얼굴이 본인 스타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본인한테 호감이 있는 남자애가 있으니까 자꾸 약간 그 설렘이 좋아서 만나고 이런 건데 막상 만나면은 이제 본인 스타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연애를 할 때 이제 저희는 눈이 있으니까 그 외면이 좀 중요하잖아요. 내면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외면적으로 좀 본인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는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 만났을 때는 저희도 친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약간 저는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점점 걔가 먼저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친구였다가 점점 갑자기 남자로 다가와서 그때부터는 계속 심장 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막 심장이 엄청 뛰고 얼굴 빨개지고 막 걔 앞에서 말도 못하고 이러는 짝사랑은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좀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얼굴이 물론 두근거렸지만 약간 견딜만한 정도로 두근거렸다던가 이랬을 때 잘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면이 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학생이니까 당연히 복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데이트 경험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이 글로 봤을 때는 남자는 세상에 많으니까 뭐 이런 걸로 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신경 쓰이고 미치겠다 하면은 그냥 한번 만나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냥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근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만나다 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근데 만나다 보니까 더 안 좋아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해결. 그리고 토맹 사랑해 라는 아이디의 분인데요. 500일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권태기가 온 지 오래됐어요. 그분도 알고 계심. 남친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아서 헤어지자고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00일 만에 권태기 오는 건 좀 이르긴 하다. 남친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아서 헤어지자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뭔가 이 마음 알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약간 권태기가 온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태기가 온 원인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남자친구랑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싸우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차라리 화끈하게 아예 싸우던가 아니면 아예 싸울 마음조차 안 든다. 그럼 진짜 약간 좀 회생 불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세상에 좋은 남자는 더 많을 거긴 하거든요. 약간 연애 가치관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한번 시간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한번 확 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 싸우고 약간, 아니면 좀 거리를 둬봐. 일부러 좀 덜 만나고 일부러 좀 덜 연락하고 그랬을 때 너무나도 잘 지낸다. 그러면 사실 내 인생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 이제 연락을 덜 하니까 갑자기 보고 싶어진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확 싸우던가 아니면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던가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친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아서 헤어지자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어쨌든 남친은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그게 멀어진다는 게 진짜 좀, 아무리 500일이라지만 그것도 1년이란 시간 넘게 계속 그게 쌓인 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압니다, 저도. 그치만 권태기가 온 걸 알고 이제 약간 계속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강수를 두는 게 좀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참 저도 친구들 중에 이런 애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묘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또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미안해지고 약간 자기 자신한테도 자책감이 들고 나 왜 이런 감정이 계속 드는 거지 이러고. 근데 뭐 그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도 아마 이해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분도 계속 상처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권태기가 왔을 때 계속 그냥 약간 정적인 상태로 만나신 건가? 저 친구 중에 거의 지금 7년 가까이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권태기가 왔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인데, 이제 친구가 조언을 해주기를 이제 7년쯤 되면 권태기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한다. 근데 그 왔을 때 헤어지면 그 안 왔을 때 감정을 다시 찾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너가 잘 조절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권태기가 온 게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음 분은 토토라는 님인데요. 꽤 오래 짝사랑하던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군대를 가셨어요. 저런. 그분과 저는 서로 얼굴 이름만 아는 사이입니다. 그분과 최근에 일적인 연락을 몇 번 주고받았는데 한 번 연락하니까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군대 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마음 접는 게 답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뭔가 군대를 가셨으니까 아무래도 20대 초반이겠죠? 근데 20대 초반인데 일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제 쪽으로는 학생의 분들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고요. 한 번 연락하니까 마음이 점점 커진다. 약간 지금 그 상태인 것 같거든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물건도 내가 그냥 가질 수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사고 싶지 않은데 막 품절 임박 막 이러면 오히려 더 갖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군대를 가셨으니까 오히려 더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좋아하게 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꽤 오래 짝사랑 하시던 분이구나. 근데 군대 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마음 접는 게 답일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꽤 오래 짝사랑을 하셨는데 굳이 지금 군대 갔다고 짝사랑을 접을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짝사랑을 오래 하셨다면 차라리 군대를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휴가 나왔을 때 한번 만나서 나 사실 오빠를 짝사랑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마음이 좀 많이 커졌다. 약간 솔직하게. 근데 내가 지금 군대를 근데 지금 군인 신분한테 군대를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어차피 군대가 요즘 제가 군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 깜빡하면은 저녁이거든요? 제 친구도 그래서 꽃신 쉬는 애들 진짜 많은데 차라리 군대 저녁을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 다른 분을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전역하기 전에 연애 스킬을 더 쌓아서 그 오빠를 다시 꼬신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불려우 느낌이긴 한데 뭐 어쩌겠어. 우리는 퀸들인걸? 니네가 잘하던가. 약간 이런 느낌. 군대 가기 전에 고백을 했으면 거절했으려나? 참 군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군대 때문에 안 이루어졌던 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심하셨어, 그분이. 아무튼 꽤 오래 짝사랑하던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군대를 가셨어요. 근데 진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군대가 요즘 엄청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전역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군인이니까 오히려 지금 기회예요. 엄청나게 외롭고 지루할 거잖아요. 군대니까 훈련밖에 안 할 거잖아요. 솔직히 뭐 거기 안에서 여자를 만나기를 해 뭘 해.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서 오히려 그 위문 편지 막 이런 것도 주고 약간 오히려 이제 요즘 또 핸드폰도 많이 하니까 DM으로 계속 뭐 훈련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막 연락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점점 서사를 쌓아.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데 지금 군대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군대 전역하면 두고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군대라는 그 단어를 꺼내지는 말고 뭔지 알죠? 이렇게 서사를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전역했을 때 이렇게 땅 이렇게 잡아가. 왜냐면 군대를 딱 전역한 순간 남자들은 나 지금 군대 전역했으니까 모든 여자들을 다 꼬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과 사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가 딱 꼬시기 제일 쉬운 시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또 휴가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휴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얼굴 뵙고 그리고 또 일적인 연락 있다고 하셨으니까 모르겠다 야 헤헤 알고 있더라도 그냥 모르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불려우적인 스킬을 딱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3가지 사연밖에 없는데 왜냐면 제가 연애 고민을 좀 나중에 추가해가지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더 많은 사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 친구도 불러서 같이 고민 상담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같이 고민 상담을 해야 더 풍부한 의견과 좀 제가 까먹고 있던 내용들 그리고 약간 토론의 장이 되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번 편은 좀 짧을 것 같은데 지금 캠코더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새로운 팟캐스트 주제, 재밌는 팟캐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뜬구름을 확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에 봐요.